영상을 클릭해주신 여러분 반갑습니다. 라이언입니다. 여러분 혹시 머니게임이라고 아세요? 네이버에서 완결된 웹툰인데 폐쇄된 공간에서 100일 동안 버티면 거액의 상금을 주는 미션과 관련된 이야기예요. 그런데 유튜버 진용진님께서 이 웹툰을 실사화하겠다고 발표를 하십니다. 그래서 머니게임은 2021년 유튜브 최대의 기대작이라 불리고 있죠. 14일간 8명의 참가자들이 총 상금 4억 8,104만원을 가지고 게임을 진행하죠. 웹툰에서는 게임 일수 100일과 물가가 1000배 적용되었는데 실사화를 하면서 14일과 100배로 변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언제든 포기를 할 수 있는 것도 추가가 되었어요. 저도 참가자 모집 영상을 보고 와 이거 진짜 재밌겠는데? 싶으면서도 좀 걱정이 되는 부분도 있더라고요. 웹툰에서는 이 게임 내에서 범죄 행위까지 나타나게 되니까요. 물론 제작 과정에서 많은 부분 수정을 하셨겠지만 그래도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걱정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머니게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들에 대해 심리학자는 무엇을 예상하고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정확한 룰이나 장소가 아직 밝혀지지 않았기 때문에 웹툰 머니게임을 참고해서 생각해봤는데요. 저는 참여자들이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 스트레스들이 쌓이면서 참여자들의 갈등, 분열 등을 야기할 것이라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로 먼저 장소를 꼽아보았습니다. 여러분 혹시 백화점이나 마트에 창문이나 시계 본 적 있으세요? 아마 없으실 텐데요. 그 이유가 소비자로 하여금 시간의 흐름을 잘 인지하지 못하게 해서 계속 쇼핑을 하게끔 만들기 위함이죠. 그리고 천장의 높이에 따라서 창의성이 달라진다는 말도 한 번쯤 들어보셨을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말하고 싶은 것은 우리 인간은 장소의 영향을 받는 존재라는 거죠. 우리가 어떤 공간에 있는지에 따라 신체 또는 심리적으로 영향을 받는데 미국 캘리포니아 주립대의 어빙 비더먼 교수에 의하면 아름다운 노을, 숲, 경치 같은 풍광을 볼 때 엔도르핀과 관련된 신경세포가 활성화한다고 합니다. 즉, 아름다운 풍광을 가진 공간 속에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에게 행복감을 줄 수 있는 것이죠. 그렇다면 그 반대로 머니게임은 어떨까요? 웹툰상으로는 바깥을 볼 수 있는 창문도 없고 칙칙하고 각 방에는 아무것도 없었습니다. 마음의 안정을 줄 수 있는 장소적 장치가 아무것도 없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분명 답답함과 심리적인 불편감을 가지게 될 것입니다. 잠시 동안 있는 거라면 참을 수는 있겠으나 14일 동안 있어야 한다면 분명 지속적인 스트레스를 받을 것이라는 생각이 드네요. 두 번째는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로 인한 스트레스입니다. 우리 인간은 다양한 기본적인 심리적 욕구가 있는데 그 중에서 타인과의 안정적인 관계를 획득하려고 하는 욕구를 관계성 욕구라고 하는데요. 머니게임에서는 이러한 관계성 욕구를 충족하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참여자들은 촬영 기간 동안 핸드폰을 사용하거나 외부와 연락할 수 없게 되는데 이러한 상황이 기존에 연결된 관계를 끊어버리게 되죠. 물론 8명의 참가자들이 이렇게 쎄쎄쎄 하면서 잘 지내면 괜찮을 텐데 웹툰을 보면 아시겠지만 아마 상황이 그렇게 흘러가지는 않을 것입니다. 분명 참여자들끼리 크고 작은 갈등이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들어요. 그렇기 때문에 참여자들은 관계적으로 고립될 가능성이 크고 이는 스트레스로 이어지며 또다시 의심, 갈등, 분열로 악순환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사실 웹툰에서 참가자들은 다른 사람들과 교류가 거의 없는, 이제는 물러설 곳이 없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기존과의 관계가 끊어지는 것에 대한 스트레스를 보지는 못했었는데요. 이번에 실사화를 한다면 이런 부분이 어떻게 나타날지 주목하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이러한 스트레스는 날이 갈수록 심각해져 갈 것이고 이를 해소하지 못하게 되면 몸이 아프다든지 손톱을 계속 물어뜯거나 무언가 이상한 행동을 하는 등 신체화 증상이 나타날 수 있을 거라 생각이 들고 심하면 자해라든지 아니면 타인 파괴적인 증상도 나타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조금 과한 생각이 아니냐고 말씀할 수 있는데 머니게임은 정상적인 상황이 아닌 특수한 상황이기 때문에 그럴 가능성이 있다고 보고요. 상황의 힘이 얼마나 무서운지는 제가 복종 실험을 가지고 이야기한 영상이 있는데 궁금하신 분은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물론 참가자들이 방송을 하시는 분들이기 때문에 자신의 이미지를 위해 자제하거나 제작진에서 충분한 안전장치를 하셨을 것이라는 생각이 들지만 그래도 조금은 걱정이 되네요. 우리가 주변에서 흔히 볼 수 있는 과몰입이라고 하면 드라마 러브라인의 과몰입을 들 수 있겠는데요. 참 신기하죠? 우리가 드라마를 보는 것만으로도 과몰입이 된다는 게. 근데 직접 드라마를 하는 배우들은 어떨까요? 자, 다시 머니게임으로 돌아와 본다면 이 참여자들은 자신이 어떻게 버티느냐에 따라서 14일 이후 받는 금액이 달라집니다. 적은 돈이 아닌 수백에서 수천만 원까지 범위가 달라지죠. 한번 생각해보세요. 단 14일 동안 내 선택에 따라 수천만 원을 벌 수 있다면
당연히 거기에 집중하고 빠지게 되겠죠. 때문에 머니게임의 참가자들은 돈을 최대한 아껴야 한다는 공통된 기대를 따르려고 노력할 것입니다. 근데 제가 걱정이 되는 것은 이 역할에 너무 몰입해서 자기의 정체성이나 성격을 잃어버리게 될지도 모른다는 것이에요. 저는 머니게임 웹툰을 처음 볼 때 스탠포드 감옥 실험이 가장 먼저 생각이 났어요. 이 실험이 뭐냐면 짐바르도라는 심리학자가 스탠포드 대학교 심리학과 건물 지하에 가상 감옥을 만들고 학생들에게 돈을 주고 교도관과 죄수의 역할을 하도록 한 실험인데요. 이 실험을 계획했을 때 누군가는 학생들이 돈을 받으니까 교도관과 죄수 역할인 척만 할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근데 짐바르도는 좀 생각이 달랐죠. 주어진 사회적 역할이 개인의 정체성을 뛰어넘을 것이라고 생각했어요. 이 실험은 2주 동안 진행될 예정이었고요. 교도관과 죄수의 역할은 동전 던지기로 정해졌고 그에 맞는 복장도 입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들이 어떻게 행동하는지 관찰했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이 실험은 단 6일 만에 중단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교도관 역할을 하는 학생들이 진짜 교도관처럼 행동했고 죄수 역할을 하는 학생들은 진짜 죄수처럼 행동했기 때문이죠. 교도관은 죄수를 학대하고 모욕하기도 했고요. 죄수는 수동적으로 변하기 시작했어요. 심지어 어떤 죄수는 심한 불안이나 우울 증세를 보이면서 실험에서 빠지기도 했었고요. 자, 분명한 점은 아무도 강요를 하지 않았는데도 불구하고 실험 참가자들이 진짜 교도관과 죄수처럼 행동했다는 거예요. 이 사람들은 훈련을 받은 적도 없는 그저 일반적인 학생이었는데도 말이죠. 단지 자신들이 이 실험에서 어떤 역할을 해야 하는지 알고 있었을 뿐이었지만 아마 그들도 이렇게까지 몰입할 것이라고는 상상도 못했을 겁니다. 그렇다면 머니게임에서는 어떨까요? 이 게임은 각 참가자가 구매한 물건의 합계 금액은 총 상금에서 차감되는 시스템을 가집니다. 14일이 지난 후 남은 총 상금을 참가자들이 나눠 가지게 되죠. 자신들의 이익을 최대로 하기 위해 참가자들 사이에서 나름대로 규칙이나 역할이 정해질 것이라 생각이 듭니다. 처음에는 잘 굴러가듯 싶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갈등이 생겨서 파벌이 생기고 어떤 힘 있는 그룹이 다른 그룹을 관리하는 흡사 교도관과 죄수처럼 생활하게 된다면 스탠포드 감옥 실험과 유사하게 진행될 수 있습니다. 이 부분은 머니게임 웹툰에서도 묘사가 되었는데요. 3호와 4호가 마치 교도관처럼 통제를 하고 나머지 참가자들은 죄수처럼 행동을 하는 그 장면을 생각하시면 이해하기 편하실 거라 생각이 듭니다. 이 부분이 조금 더 궁금하신 분은 스탠포드 감옥 실험을 영화로 만든 엑스페리먼트를 한번 보시길 추천드립니다. 아마 처음 시작을 하게 되면 다들 모르는 사이기도 하고 처음 보는 장소에 있다 보니 다들 어색해 할 텐데요. 자기소개를 시작으로 참가자들은 하나의 집단을 형성하려고 할 것입니다. 되게 당연한 거 아님? 이라고 생각하실 텐데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포인트는 이들이 집단을 왜 형성하려고 하는지예요. 앞에서 한번 언급했지만 다른 사람들과 관계를 형성하는 것은 인간의 기본적인 욕구 중 하나입니다. 이게 본능하고도 연관이 있다고 어떤 학자들은 이야기를 하는데 다른 사람들과 유대를 형성한 사람들이 생존 확률이 더 높았고 사냥을 잘하거나 짝을 찾고 아이를 키우는 데 더 유리했기 때문이죠. 또한 집단에 속해 있다는 것만으로도 소속감을 주며 나는 다른 사람들과 다르다는 특별함을 느끼게 해주죠. 그런 측면에서 머니게임을 바라본다면 일상생활과 완전히 다른 생존과도 연관될 수 있는 그 상황에서 참가자들은 자신에게 이익이 되는 집단을 형성하거나 아니면 두 집단 또는 세 집단으로 분열해 서로 갈등을 가지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저는 당연히 갈등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그 이유 중 하나로 프라이빗 룸 안에서 물건을 구매할 수는 있지만 누가 무엇을 구매하였는지에 대한 정보는 공개되지 않는다는 점 때문이죠. 각자 합의된 만큼만 사용하고 지낸다면 괜찮겠지만 분명 어떤 사람에 의해 그 합의는 깨지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되면 나만 열심히 하는 것처럼 느껴지고 나만 바보 된 것 같고 또 돈이 정말 필요한 사람이라면 더 큰 분노가 나타날 것입니다. 그런데 누가 돈을 더 썼는지 모르니까 서로 간의 의심만 깊어지게 되는 거죠. 사람들은 자신이 원하는 결과를 간절히 바랄 때 또는 어떤 사건을 접하고 감정이 앞설 때나 자신의 신념을 지키고자 할 때 확증 편향이라는 것을 하게 됩니다. 쉽게 말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게 되는 거죠. 이 부분도 웹툰에서 다뤄졌는데 예를 들어 2번 사람의 행동이 뭔가 어색해 보입니다. 그 뒤로 2번 사람이 의심이 들고 어떤 행동을 해도 의심스럽게 생각이 드는 거죠. 그리고 어떤 검증도 없이 이렇게 이야기할지도 모릅니다. 이 사람이 범인이야 라고요. 웹툰에서도 주인공은 간헐적으로 깜빡이는 감시 카메라 센서 빛을 보고 하늘의 계시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깜빡이는 빛일 뿐인데 스스로 정해놓은 답을 위해서 보고 싶은 것만 보고 생각하죠. 아마 머니게임 영상을 통해 이런 부분을 캐치하기는 어렵겠지만 각 상황에서 이런 심리적 기제가 있을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보고 보신다면 조금 더 재미있는 관전 포인트가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드네요.
자, 또 다른 상황으로 만약 어떤 사람에게 벌을 줘야 하는 상황이라면 아마 최대한 민주적으로 결정하려고 할 것입니다. 그 자리에서 다수결로 정한다든지 아니면 익명으로 한다든지요. 저는 이런 상황에서 익명으로 하는 결정이 더 위험하다고 생각하는데요. 그 이유는 몰 개성화 때문입니다. 몰 개성화는 사람들이 익명화될 때 행동에 대한 규범의 제약을 덜 받게 되는 것을 말하는데요. 쉽게 말해 익명인 상황에서는 자신의 행동에 대한 책임감을 덜 느끼게 돼서 더 충동적이고 더 폭력적인 행동을 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이러한 몰개성화는 우리 주변에서도 쉽게 볼 수 있는데 바로 악플을 말할 수 있죠. 따라서 익명으로 투표하는 상황일 때 생각보다 과한 결정이 내려질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이 드는데 머니게임은 그 상황을 보는 시청자가 있기 때문에 또 완전한 익명은 아니라서 이런 점은 잘 안 보일 것 같기도 해요. 여러분, 그 죄수 두 명이 서로 어떤 것을 선택할지 모른 채 묵비권과 자백 두 가지 중 하나를 선택하는 그 죄수의 딜레마라는 게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가장 최선의 선택은 서로를 믿고 아무 말도 하지 않는 것이에요. 머니게임도 같습니다. 가장 최선의 선택은 서로를 믿고 합의된 만큼만 돈을 사용한다면 14일 이후 많은 돈을 얻을 수 있죠. 그런데 많은 죄수의 딜레마 연구에서 사람들은 신뢰보다는 혼자 사는 것을 선택하게 되고 결국 최악의 결과가 나타나게 되는데요. 머니게임도 같은 결과가 나타날지 참 궁금해집니다. 사실 실제 연구를 위해 이런 머니게임을 계획하는 것은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인간 대상 연구를 기획할 때 IRB라는 기관의 심의를 받고 통과가 되어야 되는데 이러한 머니게임은 윤리적으로 문제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진행하기가 어렵죠. 그래서 심리학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사회 심리학처럼 보이는 이 머니게임이 더 기대가 되는 것 같습니다. 오늘은 진용진님의 머니게임에서 나타날 수 있는 상황과 그 심리에 대해서 한번 살펴봤는데요. 어떠셨나요? 도움이 되셨나요? 영상이 즐거우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버튼 눌러주시면 정말 감사하겠고요. 영상을 만드는데 큰 힘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다음에 더 유익하고 재미있는 심리학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여러분의 성장을 돕는 라이언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